리사는 안상형이구나. 엉덩이를 좋아하는 남자들이 내버려두질 않겠는데? 이 자식 사회적으로 말살하고 싶다. 그 반항적인 눈은 뭐야? 상사한테 건방지게.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성희롱에 피해 망상까지. 답이 없네 이 아저씨. 내 이름은 키타다니 리사. 23살 계약직이다.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바로 중소규모의 광고회사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아까 말했듯이 계약직으로서 말이다. 야근은 다소 있지만 복리후생은 나름 잘 되어 있어서 그럭저럭 좋은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걸 다 망칠 정도로 성가신 남이 이 회사에 존재한다. 그건 영업부의 부장. 그러니까 내 상사인 아키나가 씨다. 50세에 근무 20년 이상인 베테랑 사원. 하지만 이런 경력의 인물에게 따라오곤 하는 것이. 리사,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네. 어젯밤에 즐거웠나 봐. 그렇다. 부장은 일상적으로 성희롱을 하는 기질이 있었다. 아직 몸을 건들지 않았지만 이런 불쾌한 성희롱이 일상 다반사. 게다가 아무래도 부장은 계약직이나 파견직같이 입장이 약한 사람을 집중적으로 노리는지 나와 또 한 명 파견한 여자한테만 이런 짓을 한다. 이야, 리사의 엉덩이는 안상형이네. 경험은 몇 명 있어? 의외로 많을 것 같은데? 얌전한 얼굴로 밤에는 격렬하려나? 들어주기 힘든 성희롱이라 정신적으로 힘들다. 그리고 자꾸 엉덩이. 시끄러워. 저놈의 처진 엉덩이를 깎아버릴까 싶었지만 뭐 그건 제쳐두고 파견한 여자는 견디기 힘들어서 바로 그만둬버렸을 정도의 성희롱이다. 그런 일상을 보내던 어느 날 선배 직원인 미호크 씨한테 이런 라인이 왔다. 저기 리사, 잠깐 괜찮아? 네, 무슨 일이세요? 아키나가 부장 말인데 괜찮아? 괜찮냐니요? 아니 왜 그 사람 요즘 시대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의 성희롱을 해대잖아. 그렇죠. 솔직히 불쾌해요. 그렇지. 듣는 나도 토할 것 같은걸? 그런데 미안해. 왜 선배가 사과하세요? 내가 선배인데 전혀 도와주질 못하잖아. 그러니까 정말 면목이 없어. 그야 상대는 부장이니까요. 강하게 나가지 못하는 건 어쩔 수 없죠. 하지만 못 본 척하는 것 같잖아.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니까 못 본 척이 아니에요. 고마워. 그렇게 말해주니 다행이야. 그런데 아키나가 부장은 그러면서 용케 지금까지 신고당하지 않았네요. 사실은 나도 소문으로 들은 건데 아무래도 신고당한 적이 있다나 봐. 정말요? 우리 회사는 인사부가 그런 신고를 받는데 인사부의 부장이 아키나가 부장과 사이가 좋아서 신고해도 지워진다는 소문이야. 그거 완전 유착이잖아요. 그렇긴 한데 어디까지나 소문이라서. 그렇지 않더라도 계약직이나 파견직은 입장이 약하니까. 그렇군요. 증거가 없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런 거지. 내가 말하긴 좀 그렇지만 이런 회사 망했으면 좋겠어. 부장의 성희롱 문제의 뿌리는 생각보다 깊었다. 어쩐지 그래서 그렇게 거리낌 없이 성희롱을 해댔구나. 미요코 씨를 시작으로 선배들도 보기 힘들어하셨다. 그러고 보니 내가 부장한테 당하고 있을 때는 슬쩍 구조선을 보내주시기도 하셨지. 리사야. 실례합니다. 키타다네 씨한테 전화가 와 있어요. 알겠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부장님. 나이 먹은 아줌마가 방해하기는. 필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으니 근본적인 해결이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성희롱을 저지하면 어떻게 될지 실험해보기로 했다. 어느 날 평소대로 부장이 희죽거리며 다가오더니 리사, 요즘 살찐 거 아니야? 왠지 전보다 엉덩이가 커진 것 같단 말이지. 잠깐 만져서 확인하게 해줘. 농담. 또 노골적인 성희롱 발언. 하지만 평소처럼 흘러넘기지 않는다. 평소보다 커졌다고요? 그러니까 항상 제 엉덩이를 관찰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리고 이름으로 부른 걸 허락한 적은 없습니다. 뭐 어때? 같이 일하는 동료잖아. 동료라면 일단 제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가까운 사이일수록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말을 모르시나요? 허락 없이 이름을 부르는 건 불쾌하고 몸에 대해 지적당하는 건 더 불쾌합니다. 부장님이 젊으셨을 때 어쨌든 간에 요즘 시대에는 성희롱이라고요. 밀어붙이듯이 내가 계속 지적하자 어디선가 비우는 듯한 웃음소리가 들렸다. 한 방 먹었네. 꼴 좋다. 솔직히 듣는 이쪽이 힘들었는데 속 시원하다. 부서 안에서 소란이 일기 시작하며 조금씩 그런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를 들은 부장은 얼굴이 시뻘개져서 아무 말 없이 떠났다. 어디 이 다음 행동은 둘 중 하나. 이걸로 조금은 질려서 성희롱이 감사하거나 혹은 이봐, 지금 어디야? 집에 가는 중입니다. 뭐? 나는 못 들었는데. 출장 간 곳에서 바로 퇴근하겠다고 사내 메일로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허락한 적 없어. 그렇지 않나? 그렇긴 하지만 저희 부서는 그래도 상관없잖아요. 보고를 하면 바로 돌아가는 것이 허락된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어디까지나 정직원의 얘기지. 계약직 주제에 그런 나태한 행동이 허락될 리가 없잖아. 그건 몰랐습니다. 몰랐다고 하면 다인가?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안 돼. 지금 당장 회사로 돌아와. 뭔가 달리 해야 할 일이라도 있나요? 없어. 하지만 타임카드를 누르러 오라는 거지. 내일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억지 부리지 마. 됐으니까 빨리 돌아와. 알겠습니다. 그게 다야? 또 뭐가 있나요? 나한테 허락도 없이 멋대로 돌아갔잖아. 거기다 억지까지 부리고 뭔가 해야 할 말이 있지 않냐는 거다. 대단히 실례했습니다. 이번 일은 죄송합니다. 빨리 말해. 멍청하긴. 이렇게 성희롱은 당하지 않게 되었지만 이번엔 전형적인 갑질 행동에 나서기 시작한 부장. 뭐 어느 정도는 예상한 일이었지만 이렇게까지 하니 어쩌면 이 대머리 뚱보 아저씨는 버블 시대에서 타임슬립한 거 아닌가 싶을 정도이다. 한동안 상태를 지켜봤지만 시간을 두면 둘수록 심해져서 역시 나도 정신적으로 힘들어지게 되었다. 이 자료 다 정리해서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죄송하지만 오늘 중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라면 해. 회사에서 숙박해서라도 끝내. 회사에서 숙박하며 야근하는 건 신청이 필요할 텐데요. 규정을 읽지 않으셨나요? 닥쳐. 그런 건 내가 나중에 어떻게든 해주지. 잔말 말고 무조건 끝내. 절대 하루로는 끝나지 않을 말도 안 되는 양의 일을 떠맡게 되어 어쩔 수 없이 야근하고 있자. 이봐, 네 타임카드는 내가 찍어줬다. 아직 일이 안 끝났는데요? 내 알바냐? 네가 느린 탓이지. 무능한 녀석에게 줄 야근 수당 같은 건 없어, 바보야. 오히려 부족한 거 봐. 바보라니. 요즘 초등학생도 안 저러겠다. 이 사람 어떻게 이런 쓰레기인데 부장일 수가 있는 거지? 이 회사의 체제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거겠지. 성가셔. 그런데 그 내 상황을 보다 못해 미호카 선배가 이렇게 말해준 적도 있었다. 이쪽은 정리됐으니까 도와줄게.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 것 같아요. 하지만 누군가 도와주려고 하면 이봐, 나는 기타 다니에게 시킨 거야. 하지만 그럼 너도 야근 삼매경으로 만들어줄까? 선배 괜찮으니까 선배 업무로 돌아가 주세요. 리사, 이런 식으로 누군가 도와주는 것조차 용납하지 않는다. 아주 제멋대로다. 그럼에도 이 회사의 상층부가 아무도 말리지 않는다는 게 답을 보여준다는 건 알았다. 슬슬 때가 됐나? 이런 혼잣말을 한순간 섞어서 내뱉던 때 또다시 그 사람의 노성이 울려 퍼졌다. 기타 다니! 잠깐 여기로 와봐! 무슨 일인가 하며 부장의 책상으로 향하자 그는 관자놀이에 핏줄을 세우고 있었다. 네가 담당하는 A사에서 클레임이 왔어. 어떤 내용인가요? 들어보니 오늘은 그 A사에서 중요한 회의가 있었는데 우리 회사에서 갔어야 할 담당자가 아직도 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약속을 어겨 화났다는 것이다. 확실히 A사는 내 담당이다. 아니, 정확히는 담당이었다고 해야겠지. 부장님, 잊으셨나요? 저는 A사에서 담당해서 내려갔을 텐데요. 그렇다. 일주일 정도 전에 부장이 직접 나에게 넌 A사 담당에서 제외한다. 후임은 내가 정할 거야. 네, 그럼 인수인계를... 필요 없어. 내가 다 설명해두지. 평소대로 괴롭힘인 절반인 담당 변경이었다. 오늘의 회의는 내가 세팅한 거였는데 가는 건 새 담당자였을 것이다. 내가 지적하자 부장은 아차하는 표정을 지었다. 보아하니 완전 까먹고 후임조차 정하지 않았던 거겠지. 얼마나 제멋대로 남을 괴롭히면 속이 후련한 건지. 하지만 바로 태세를 전환해. 웃기지 마. 자기 실수를 상사 탓으로 하는 건가? 아니, 그러니까 부장님께서 담당을 바꾸라고. 그런 말을 한 기억은 없다. 내가 말했다는 증거라도 있나? 구술로 나눈 대화라 증거 같은 건 없었다. 그걸 구실로 부장은 기세를 밀고 나가. 나 참 무능한 녀석이라고 생각했더니 책임감도 없을 줄이야. 이래서는 계속 계약하는 의미가 없겠군.
오늘을 마지막으로 네 계약은 끝이다. 당장 나가. 자기 실수를 모른 채 하고 심지어 계약 종료를 이 자리에서 결정. 보통 계약 종료는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뭐 어지간한 불이익이 발생하면 특례도 있겠지만 애초에 이 사람한테 그런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나는 정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회사를 떠났다. 어떤 느낌이야? 방금 막 계약을 종료당했어. 종료당했다고? 그게 무슨 말이야? 자기 실수를 내 탓으로 돌리더라고. 설령 네 실수였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계약을 끊는 건 안 되지. 고소당해도 불평할 수 없을 거야. 그런 머리가 돌아갈 거면 애초에 이런 상황이 오지는 않았겠지. 과거에 있던 신고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고하겠지만 아무튼 제멋대로인 폭군처럼 굴고 있어. 설마 이 정도였을 줄은. 나도 예상한 것 이상이었어. 게다가 부장뿐만 아니라 인사부도 썩어 있는 것 같고. 아, 그런 말을 했었지. 신고해도 소용없다는 건 그런 말인가? 맞아. 뭐 보고서는 이 이상의 내용이 되겠지만 생각보다 성가신 일이 될 것 같군. 성가신 정도가 아니야. 덕분에 예정했던 시간이 2배는 더 걸렸어. 상관없어. 미안하다. 성가신 일을 부탁해서. 됐어. 나도 상관없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래서 조사는 끝난 거야? 응. 다른 사람한테 협력도 받았어. 서류나 데이터도 많이 모였어. 아참, 녹음 데이터도 아까 정리해뒀어. 알았다. 나중에 만나자. 너도 수고가 많았어. 그러니까 꽤 힘들었어. 그러니까 제대로 약속은 지켜줘. 그래, 물론이지. 이 건이 끝나면 상응하는 자리를 준비하지. 고마워 아빠. 나야말로. 나는 아빠한테 이번 일을 모두 얘기했다. 뭐 우리 아빠 입장에 대해서는 눈치챘겠지만. 그리고 다음날 재판의 쇼타임이 막을 연다. 키타단 이사장님! 왜 이런 곳에? 그렇다. 아빠는 사장이다. 하지만 이 회사의 사장은 아니다. 이 회사의 모회사 톱인 것이다. 오늘은 아빠가 우리 회사를 방문하여 아키나가 부장과 그의 직원 2명을 회의실로 불러냈다. 그의 직원은 인사부의 높은 사람, 미오코 선배가 말한 아키나가 부장과 친한 멤버이다. 내가 찾아온 이유는 아키나가 부장의 성희롱과 갑질건에 대해 듣기 위해서다. 그에 더해 인사부 직원도 아키나가 부장과 부적절한 유착이 있었다고 하더군.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아빠는 구루미의 존재, 뱀에게 찍힌 개구리 신세이다. 하지만 이 자세에 폭군이라는 자각이 있을 아키나가 부장은 가까스로 반론했다. 실례지만 증거라도 있으신지요? 저희는 지금까지 그런 내용으로 신고를 당한 적은 없습니다만. 뭐 신고 자체를 지워버렸으니까 그야 그렇겠지. 하지만 아빠는 냉정하게 서류를 꺼냈다. 여기에 자네 부서 직원의 증언을 정리한 서류가 있다. 저므로 지금까지 자네의 성희롱으로 피해를 당한 여성 2의 증언도 말이지. 여기 있는 키타다니 리사에 대한 성희롱과 갑질 발언에 대해서는 녹음기에 녹음까지 돼 있지. 그렇다. 왜 내가 아빠 회사의 자회사에서 그것도 출신을 숨기고 계약직으로 들어왔냐면 조금 과장해서 말해서 스파이다. 사실 익명으로 아빠 회사에 우리 회사의 아키나가 부장에 대한 밀고가 있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익명의 알람은 그냥 메일이어서 그것만으로 자회사의 인사에 개입할 수는 없다. 그래서 대학을 갓 졸업한 내가 뽑혔다. 아빠 명령으로 계약직으로 잠입한 나는 대강 성희롱 사태를 잡으면 그만둘 생각이었지만 미오코 선배의 얘기를 듣고 생각이 바뀌었다. 인사부도 포함해서 부패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걸 포함시켜 느긋하게 조사하기로 했다. 언젠가 나는 모회사에 갈 사람, 자회사의 추태를 절대 방치할 수 없었다. 참고로 미오코 선배와 다른 몇 명의 직원에게는 적절한 타이밍에 내 신분을 밝혀두었으며 다들 아키나가를 제재하기 위해 흔쾌히 힘을 빌려주었다. 직원들이 야유를 날렸던 건 그 탓이다. 빨리 이 부장이 어딘가로 사라졌으면 하는 마음이 나타난 거겠지. 그리고 결정적인 증거를 본 부장은 창백한 얼굴로 침묵했다. 이야, 자기가 나서서 멋대로 성희롱을 마구 저질러주니 증거 모으는 게 힘들지는 않더라고요. 너... 파견 직원이나 여직원 등 입장이 약한 사람한테만 위세를 부리고 자기가 상대할 수 없는 권력자에게는 고개를 숙이다니 정말 한심하네요. 이런 인간이 상층부에 있다니 이 자회사는 근본적인 계획이 필요하겠어요. 사장 딸이라고 잘난 듯이 굴지 마. 회사에 막 들어온 계집이 뭘 한다는 거야? 회사에 막 들어온 계집에게 안상형이라는 둥
밤은 격하다는 둥 듣기 힘든 전능한 성희롱을 해댄 데다가 자기는 거의 일하지 않고 부하에게 떠넘기기. 하긴 옆에서 부채질만 하면 일하기 편하겠어요? 저는 이 회사에 들어오든 아니든 원래 모 회사에서 제대로 신입사원으로서 실력을 쌓고 위로 올라갈 생각이었는데 이 회사에 오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사장님, 저는 이 자회사의 인사부로의 이동을 희망합니다. 이 썩어 빠진 회사를 근본부터 해결한 후 본사로 향하겠습니다. 자회사의 추태는 언젠가 본사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겁니다. 암 적출은 빨리 하는 게 좋겠죠. 그런 게 허락될 리가? 뭐 확실히 이 요구를 바로 이루어줄 수는 없지. 인사라는 건 회사에서 상의하고 정하는 법이니 뭐 자네들의 처분은 나중에 전해주겠지만 구인 사이트를 확인해두길 추천하지. 이 한마디가 결정타가 되어 세 명 다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 후 셋은 무사히 해고되어 나이를 먹을 대로 먹은 백수 아저씨가 되었다. 하지만 악평이 만연했기에 제 취직도 어려운 상태인데다 내가 준비한 증거를 토대로 갑질, 성희롱 피해자가 다 같이 재판을 일으켜 정신적 폭력, 명예훼손 등의 죄를 물어 막대한 위자료를 지불해야 하게 되었다고 한다. 물론 나도 고소한 사람 중 한 명이라 앞으로 더욱 끈질기게 아키나가를 추궁해 나갈 생각이다. 이런 답이 없는 아저씨를 한 명씩 무너뜨려 감으로써 이 회사가 여성에게는 물론이고 성실히 일하는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는 세상이 될 거라고 믿고 있다. 참고로 희망하던 인사부 말인데 역시 나같이 경험이 적은 직원을 갑자기 중역 자리에 앉히는 건 어렵다는 것이었다. 뭐 그건 처음부터 이해하고 있었고 아빠가 말했던 상응하는 자리를 준비한다라는 건 내가 제대로 경험을 쌓은 후의 이야기이다. 하지만 내 공적은 본사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 같다. 자회사의 상층부를 바꾼 후 나는 상층부장의 보좌역으로 근무하게 되었다. 여기서 경험을 쌓아 이번 공적을 포함해 아빠가 약속해준 상응하는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매일 노력하려고 합니다.